반갑습니다. 저는 윤마 국회의원 김종훈입니다. 오늘 방금 일자리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방금 일자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묻고 있는 것은 광주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목적인지, 그렇지 않으면 임금을 반값으로 내리는 것이 목적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의 또 새로운 어떤 구조를 짜는 데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얘기했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노동계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해 당사자 문제를 하자. 노동계와 정부와 광주시와 함께 논의를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 당사자 논의는 없었고, 그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해왔던 책임인주의라고 얘기했지만 토론하고 그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붙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잘못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그냥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가 소위 말하는 고임금 노동자들이 자기 자리 지키기라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이건 노동자 주의 아닌가라는 생각을 더더욱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도 사회가 변화 발전한다는 것은 사람이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4차 산업에도 5차 산업에도 기계가 일을 많이 하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좋은 세상 아닙니까? 사람들의 임금을 거꾸로 깎는 게, 삭감하는 게 우리가 좋은 사회를 가는 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에 답답함을 안고 함께 기자회견을 해주시기 오신 분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지부 윤동현 부지부장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아자동차 지부 박안수 수석 부지부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영준 현대자동차 지부 조광희 부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상은 기아자동차 지부 고용일 실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영길 기아자동차 지부 정책일 실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윤동현 현대자동차 지부 부지부장님의 발언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현대자동차 부지부장 윤동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자동차 산업 생산 시설이 지금 남아들고 있는 상황인데, 친환경차가 미래차를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정부도 그렇고 광주시도 그렇고, 첫 번째 문제가 여기에 내연기관차 팔리지도 않는 지금 소형 경차를 지금 만들겠다고 하는 건 참 크게 나라 경제 정책에서 좀 잘못돼 있고, 또 하나는 노동계를 대표한다는 한국노총을 끼워서 노사민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당사자인 현대차, 기아차 이 조합원 노동자들이 좀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노동계를 대표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이걸 추진하면서 고임금 프레임은 아마 충분히 달성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 그래서 그걸 달성했는데 어제 지금 나오는 거 보면 헌법과 근창법과 근로기준법을 좀 무력화하는 것까지 노리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좀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오늘 뭐 2시간 동파업을 좀 이렇게 어제 타결됐던 소식에 결의를 하고 오늘 지금 유예된 상태지만 오늘 파업은 좀 경고성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강주 출신인데 서울에 올라서 대학 다니면서 정말 이게 힘들었던 게 지역감정, 이거 개인적으로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강주형 일자리라고 나오면서 이 망국적인 지역감정이 저는 지금 되살아나고 있다고 봅니다. 울산이나 창원이나 여기서는 좀 분노가 일고 있고, 그럼 나중에 허남권 대통령 나와서 대구형 일자리 만들어준다고 그러면 거기에 현대자동차는 또 10만 대를 띄워줘야 되는 겁니다. 안 띄워줄 수가 없겠죠. 이런 좋지 않은 이렇게 방향으로 가면 이 나라 산업이 어디로 갈지, 정권의 이게 권력이 이렇게 좌지우지 되면 과연 이 나라가 제대로 가겠는가, 이런 판단을 하고, 현대자동차 노동자는 고임금 노동자가 아니고 이 땅에 정말 이게 바른 길로 가는 그런 정의로운 길에 끝까지 투쟁할 것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바로 이어서 박한수 기아자동차 지부 수석부지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아차 수석부지부장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부분 파업을 진행하게 된 사유 잘 알고 계실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한국 경제에 있어서 자동차 산업이 조선에 이어 정말 미국 관세 25%에 대한 부분들이 적용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 고민 속에서 저희들이 정말 수출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그룹은 현대 기아 소형차 시장에 그러한 광주형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하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광주형 일자리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노사 민정이라고 하지만 기아 현대차 노동조합과 언제 한번 제대로 된 토론과 대화를 마련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건 바로 광주시 이기주의에 입각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광주형 일자리에 투자하게 된 배경 중에 대단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기아차 노동조합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유예가 되면서 나왔던 내용이죠. 금찬법 적용에 의해서 정말 노동 3권에 대한 무장 해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노사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얼마만큼이나 임금에 대한 복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보고 갈 수 있는지 정말 의구심이 들고, 그 상황들이 어떠한 이후의 상황으로 경제 파탄으로 자동차 경제 시장에 있어서 혼란이 가중될지 정말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아자동차는 3개 공장이 있습니다. 소아리, 화성, 광주 공장. 그 광주 공장에 그 근거리에 공장을 10만 대 공장을 건립한다고 합니다. 기아자동차의 현재 서산 동해오토에 경차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생산이죠. 그 위탁 생산을 한 만큼 그 향후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이 얼마만큼이나 노동조합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생산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저희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의 역할이고, 전체 3만 그리고 금속 자동차 연맹에 있어서 정말 이 사태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저희들은 끝까지 저항할 것을 현대차 지부와 함께 결의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광주형 일자리가 다시 한번 정말 한국 경제에 있어서 자동차 산업의 몰락을 가져오지 않도록 기아 현대 공동 투쟁으로 막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동차 산업 부사시키는 광주형 일자리의 일방 추진을 중단해야 합니다. 21년 전 12월 우리 국민들은 현대사에서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의 가장 추운 겨울을 보냈습니다. 1997년 11월 우리 정부는 외환 부족을 선언하고 IMF의 자금 지원을 요청합니다. 기업들은 줄도산 해고 수많은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어야 했으며 서민들은 생계마저 위협받고 가게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아픈 기억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간직하고 있기에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가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외환위기의 여러 원인 가운데서도 전문가들의
공통으로 강조하는 부분은 재벌들의 과잉 투자입니다. 당시 재벌들은 외국 금융기관들에서 산 이자로 돈을 빌려다 국내에 무리한 시설 투자를 했습니다. 과잉 중복 투자가 분명함에도 특정 재벌의 외고집으로 신규 투자가 감행되기도 했습니다. 삼성의 자동차 부문 진출이 대표적인 사례이고 결과적으로 외환위기의 가장 큰 빌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외환위기가 발생한 지 21년이 지난 오늘 다시 자동차 중복 투자 문제가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광주시가 7천억 원을 신규로 투자해 한물간 디젤 차량을 연간 10만여 대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새로운 자동차 공장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자동차 공장 신설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일자리를 만들어 줄지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점점 경쟁력을 상실해가면서 위기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동차업계 종사자들은 우리나라의 대표 자동차 회사인 현대자동차가 10조 원짜리 부동산을 사들이느라 연구개발 투자를 게을리한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대자동차를 비롯하여 자동차업계 전반이 과잉 중복 투자로 공매를 길을 걷게 된다면 일자리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21년 전 경험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 신규 공장 설립을 결정할 때는 고민을 거듭하셔야 합니다. 또다시 자동차 과잉 중복 생산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사태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잔뜩 부풀은 부동산 거품과 반도체 등 몇몇 산업을 제외한 제조 산업들의 전반적인 위축으로 침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과연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충분한 검토와 노사 민정 대화를 거친 것인지 되풀이하여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공장 신규 설립은 중복 과잉 투자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다시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에다 현대차와 광주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5년 동안 단체 협약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는 우리 헌법과 한미 FTA에도 위반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문제로 광주의 일자리 추진도 하룻밤사이 수차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광주시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에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자동차 공장 신규 설립은 과잉 중복 투자로 우리 경제에 재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 단체 교섭 유예는 헌법과 조약을 위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무리입니다. 즉각 재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권성노도 현대자동차 지부, 권성노도 기아 자동차 지부, 민주당 국회의원 김종훈 감사합니다.